신바람 사연 아파트,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8년차 30대 후반의 주부입니다. 한국에서 며느리로서 살아가는 여자들이라면 제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들만 셋인 집에 둘째 며느리로 시집왔지만 아주버님이 결혼을 하지 않은 덕분에 맏며느리 역할을 8년 동안 했네요. 집안의 경조사도 아프신 어머님의 수발도 모두 제 담당이었습니다. 남편이라는 사람도 너무 어리숙해서 친구니 선배니 하는 인간들한테 크게 사기도 2번이나 당하고 늘 직장 다니기를 싫어하고 핑계만 있으면 사표 쓰고 사업할 궁리만 하는 그런 사람이었지요. 그렇다 보니 우리는 늘 경제적으로 쪼들렸고 그로 인해 저는 늘 몸으로 때워야 하는 상황이었네요.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고 맞벌이를 하던 막내 서방님과 동서는 돈으로 상황을 벗어났고요. 그러던 중 어느 날 평소처럼 병원 음식은 입에 안 맞아 식사를 안 하시는 시어머니를 위해 만들어간 도시락을 펼치고 있는데 이를 보시던 시어머니께서 제 손을 꼭 쥐시며 제가 얼마나 고생하는지 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본인이 소유하신 작은 상가 하나를 나중에 꼭 제게 주시겠노라 하시니 그동안의 고생을 다 보상받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그 말씀을 제외하곤 제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었네요. 한 번은 막내 서방님이 회사에서 과장으로 승진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께서 축하 파티라도 해야 하지 않겠냐며 저더러 실력 발휘를 해보라고 하시더군요. 제가 음식 준비하는 동안 동서는 작은 방에서 무얼 하는지 부엌에는 코빼기도 내밀지 않더라고요. 음식 준비를 하다 열받은 제가 동서한테 나오라고 부르니 대번에 시어머니께서 일하고 온 사람 좀 쉬게 놔두라고 하시는 거예요. 막내 서방님도 대번에 저한테 서로 형편껏 되는 만큼 하자면서 형수님이 솜씨 좀 발휘하시고 저희는 경제적인 부담을 지고 그러면 되지 않냐고 하는데 순간 속에서 화가 솟구쳐 올라오는 기분이더라고요. 그래도 좋은 날이고 시어머니도 계시니 속으로 화를 꾹 참았습니다. 음식 준비가 거의 다 끝났을 무렵 막내 동서가 슬쩍 나와서 음식들을 보더니 고작 한다는 소리가 왜 다 고기밖에 없냐면서 이러면 몸에 안 좋다고 반찬 투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생했다는 소리는 못할 망정 투정을 부리냐고 그냥 맛있게 먹으라고 좋은 말로 타일렀어요. 그러자 또 대번에 시어머니께서 막내 동서가 틀린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왜 무안을 주냐며 저에게 면박을 주시더라고요. 집안에서의 제 입지는 항상 그랬습니다. 돈이 없으니 몸으로 때워야 하는 그런 신세였지요. 게다가 남편이란 사람도 세월이 가도 철이 들지 않아서 그런 대화가 오고 가도 그저 시어머니와 동생의 눈치만 살필 뿐이었지요. 그런데 얼마 전 드디어 아주버님의 결혼 날짜가 잡혔습니다. 저도 드디어 이 지긋지긋한 맏며느리 노릇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말 기쁘더라고요. 아주버님과 결혼할 여자는 아주버님과 12살 차이 나는 20대 후반의 치과의사였어요. 이미 자기 치과도 있고 예단비도 현찰 1억이나 들고 왔어요. 게다가 나이 어린 형님은 당당하게 저와 막내 동서를 자네라고 부르더군요. 물론 형님이니까 잘못됐다고 말할 순 없지만 그래도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지난 추석 때 명절 준비를 위해 형님과 막내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지요. 막내 동서는 형님이 들어온 이후로는 더 이상 시어머니에게 1등 며느리가 아니었어요. 그래서인지 예전보다는 고분고분한 말투로 시간 맞춰 오겠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형님은 자기는 환자들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바쁘고 시간도 없으니 그런 건 자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하시더라고요. 게다가 명절 당일날 아파서 못 온다던 막내 동선의 딸이 오는 바람에 식탁에 의자가 하나 부족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저에게 너는 좀 나중에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부엌에 우두커니 서서 가족들 부족한 반찬과 국을 퍼주고 있는 제 자신이 어찌나 한심하고 서글프던지요. 그런데 남편이란 작자는 뭐가 그렇게 맛있는지 우걱우걱 잘도 처먹더라고요. 코로 먹었는지 입으로 먹었는지 모를 식사가 끝나고 과일을 깎고 있는데 거실에서 나이 어린 형님이 시어머니한테 엄마 엄마 하며 알랑방구를 떠는 게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요. 그러면서 시어머니 품위 유지하시는데 쓰시라고 멀리서 보기에도 제법 두툼한 흰 봉투를 건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결혼 8년 만에 임신을 했어요. 이 소식을 시어머니께 전하자 시어머니는 어떻게 며느리 둘이서 동시에 임신을 하냐며 격경사라고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형님도 임신인 거였죠. 며칠 뒤 시어머니는 두 며느리를 불러 앉히시곤 형님한테는 입덧에 좋은 한약이라며 보약을 주시고 저에게는 덕담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원래 집안 맞이가 잘 풀려야 집안이 잘 풀리는 법이라며 그러니 서운해 말라고 하셨지만 그날 집에서 혼자 오래 울었네요. 부모가 무능력해서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까지 차별받는 것 같아서 뱃속에 있는 아기한테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일주일 간격으로 저랑 형님 모두 출산을 했습니다. 형님은 아들, 저는 딸을 낳았어요. 시어머니는 평생 동안 아들 셋 낳은 걸 제일 큰 자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에요. 무슨 뜻이냐 하면
그런 시어머니 앞에 딸 낳은 저는 죄인이나 다름없었던 거죠. 산후조리원에서 돌아온 날, 어머니가 형님네 아기를 데리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하시는 말씀이 어차피 니애 키우는 김에 형님네 아들까지 같이 키우라고 하시는 거예요. 제가 손사래를 치자 한 달에 100만 원씩 준다는데도 싫은 거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래, 내 딸 분유값이라도 벌자라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고, 그렇게 형님네 애까지 둘을 동시에 돌보느라 허리가 끊어지겠더라고요. 여기까지도 치사하고 분하지만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얼마 전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 길로 곧바로 며느리 자리 사표냈습니다. 지난주 형님 병원이 확장 이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저랑 막내 동서는 축하도 하고 구경도 하려고 형님 병원을 찾았어요. 형님과 인사를 하고 집에 가려던 참에 화장실에 들렸는데 우연히 병원 직원들이 하는 얘기를 듣게 된 거죠. 얘기인 즉슨 저희 시어머니가 저에게 준다고 했다는 상가를 팔아서 이 병원 확장을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은 막내 동서도 저만큼이나 어이가 없나 보더라고요. 뺀질거리긴 해도 막내 동서도 그 상가만큼은 제 것이라고 알고 있었으니 시어머니의 태도에 실망한 거죠. 저희 둘은 그 길로 시어머니 댁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식구들한테도 형님 병원 확장 이전으로 축하 파티할 거니까 모이라고 거짓말을 했어요. 다들 모인 저녁 식사 자리에서 저는 시어머니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봤습니다. 혹시 저에게 주시기로 한 상가 팔아서 형님네 병원 확장 도와주셨어요? 하고 묻자 시어머니는 그걸 왜 네가 신경 쓰냐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집안은 원래 맞이가 잘 풀려야 다른 사람도 잘 풀린다는 말씀을 또 하시더라고요. 이에 질세라. 아주버님과 형님까지 가세해서는 자기네가 잘 살면 우리 모른 척 하겠냐며 한가족이어도 능력 있는 사람 위주로 밀어주는 게 좋지 않냐고 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그런 개소리를 들어줄 수가 없더라고요. 남편은 식탁 밑으로 가족들 눈치만 보면서 저를 쿡쿡 찌르며 그만하라고 신호를 보냈지만 전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앞치마를 벗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쓸데없는 이야기는 그만하고 바쁜 사람들 불러놓고 뭐하는 짓이냐며 어서 가서 빨리 저녁이나 내오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시어머니 얼굴로 앞치마를 집어 던졌습니다. 이 거지 같은 며느리 자리 내놓겠다고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저에게 제정신이냐며 오히려 고함을 치더라고요. 그 고성을 내뿜는 주둥아리를 보고 있자니 저도 모르게 손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주먹을 쥐고 있는 힘껏 남편의 턱을 갈겼습니다. 입술이 터져서 피가 나고 턱을 부여잡고 어버버거리고 있는 꼬라지를 보자니 얼마나 웃음이 나던지 말이에요. 저는 막내 동서를 쳐다보면서 동서는 나처럼 살지 말라고 말하고 형님한테도 어른 대접받고 싶으면 어른답게 행동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해달라고 한 게 아니고 시어머니가 알아서 해준 건데 왜 자기한테 난리냐면서 형님은 어린아이처럼 울고불고 보채고 있더라고요. 큰형님과 막내 서방님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저를 응시하고 있고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던 둘째 며느리에게 앞치마로 얻어맞은 시어머니는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쇼를 하고 계셨어요. 온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으니 그렇게 속이 후련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 길로 그 집에서 나왔습니다. 이제 변호사도 알아보고 이혼 절차도 시작하려고 해요. 누군가는 제가 상가를 못 받은 게 서러워서 이 사태를 만들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에요. 저는 그 치과의사 며느리가 오고 나서 그동안 제가 맏며느리 역할을 한 게 아니라 저는 이 집의 식모,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리고 제 딸이 이 집에서 저처럼 천덕꾸러기 손녀가 되는 것도 지켜볼 수 없고요. 이젠 날씨도 점점 따뜻해지고 봄이 오고 있는 것 같아요. 저와 제 딸의 인생도 이제 그늘에서 벗어나 양지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펼쳐질 저와 제 딸의 앞길에 행복을 빌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 더 좋은 사연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